기댈 것도 없는데 사업까지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이들 유치원비를 못 내니까 일단 그만 다니라고 얘기했고요. 생활비하고 집세가 없어서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 장난감을 중고로 팔아가지고 보태야 했습니다. 심장이 가시나요? 집세를 내려고 딸아이 장난감을 파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안녕하세요, SD입니다. 다들 많이 힘드시죠? 매장에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듣게 되는데요. 요새는 정말 어느 때보다도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은 코로나 때 실직하시고 고향에 내려오셨는데 10년 동안 열정페이 가까운 월급만 받으며 죽으라 이랬는데 너무 허무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문 닫는 가게도 참 많아졌습니다. 재료비, 인건비, 임대료 어느 것 하나 오르지 않은 게 없는 이 시국에 조금만 더 버티면 괜찮겠거니라고 생각하고 견딘 게 1년, 2년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상황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 인생이 망한 것 같다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이 정말 아팠습니다. 인생이 망했다 그렇게까지 느꼈던 때가 내게는 없었을까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인생이 완전 망해버린 것 같았던 때가 말이죠. 그럼 오늘 많이 지치셨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힘들고 절망적이었던 시간들을 어떻게 지나왔는지에 대해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부끄럽게 생각했던 이야기라서 오랫동안 꽁꽁 숨겼던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깜깜한 터널 속에서 혼자 아파하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혹시 그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싶어서 용기를 내서 마음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이야기가 모든 분들에게 정답이 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지만 먼저 아파해봤던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고 싶네요. 터널 끝엔 환한 빛이 있기 마련이라고요. 제가 2011년도부터 해외에서 사업을 했었습니다. 마음 편한 날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타국에서 나 하나 보고 따라온 가족들 굶길까봐 전전긍긍하면서 오직 돈과 일에만 빠져 살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눈앞의 업무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일념에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렇게 공들인 사업이 허무하게 망해버린 거예요. 당시에 해외 사업 경험이 너무 부족했고 사실 영어도 잘 안 되고 자금난까지 겹치니까 버틸 재간이 없더라고요. 기댈 것도 없는데 사업까지 그렇게 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아이들 유치원비를 못 내니까 일단 그만 다니라고 얘기했고요. 생활비하고 집세가 없어서 한국에서 가져온 아이 장난감을 중고로 팔아가지고 보태야 했습니다. 심장이 가시나요? 집세를 내려고 딸아이 장난감을 파는 아버지의 마음이요. 정말 비참한 심정이었습니다. 원래 힘든 일은 겹쳐서 온다고 하잖아요. 그 시기쯤 한국에 계신 어머니께서 편찮으셔서 병원 입원하셔야 된다고 하고 함께 일했던 동료 4명은 온다 간다 말도 없이 가버렸어요. 돌이켜보면 그때는 정말 말도 못하기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표현은 안 했지만 부끄럽고 미안했죠. 그때 아내는 이제 당신 능력 믿으니까 힘들면 좀 쉬어가자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되게 힘들면요 옆에서 위로하는 말도 듣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귀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요. 와, 인생 밑바닥 치는 건 한순간이구나. 삶은 TV에서 나오는 성공 드라마가 아니라는 걸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합니까? 한국에 들어와도 어차피 비빌 언덕도 없었고 어떻게든 다시 일어서야 했죠. 방법을 찾아보려고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효과를 받은 방법 중에 괜찮은 건 미리 감사 일기 쓰기였어요. 이건 아침에 오늘 있을 일들에 대해서 잘 풀릴 것이라고 상상을 하고 미리 감사하는 일기를 쓰는 거죠. 아침에 쓰다 보니까 일단 텐션이 올라가고 잘 풀릴 상상을 하니까 하루가 기대에 찼습니다. 근데 한계가 있어요. 힘든 정도가 극에 달하면 감사할 거리 찾는 게 쉽지 않을 뿐더러 효과가 빨리 안 나와요. 두 번째는 나와의 대화가 있습니다. 사실 제가 20대 때부터 해오던 건데요. 나만의 공간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해보는 거죠. 요즘 뭐 자아 성찰이다, 메타 인지를 높인다 하는데 저에게는 이 방법이 딱 맞았어요. 하지만 이 또한 한계가 있습니다. 나와 대화를 나누다가 한번 부정적인 대화로 빠지면 헤어나오질 못하게 되더라고요. 인생 밑바닥일 때는 부정적이고 공격적이다 보니 스스로를 몰아세우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방법은 머릿속을 빨리 정리하고 선택을 해야 할 때 자주 활용했습니다. 세 번째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하고 효과가 좋은 겁니다. 우연한 일로 깨닫기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이었어요. 이게 다름 아닌 사랑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사람 코스프레 같아 보일 수도 있겠는데요. 그게 아니고요. 그래야 제가 살 수 있는 거더라고요. 딸아이 장난감을 팔아가며 생활하던 그때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쯤 옆집에 사시는 분이 제 사정도 알고 힘내라고 하시면서 접시에 뭔가를 주셨거든요.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 일본 브랜드인 모이스 파베 초콜릿이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저희 가족들은 그전까지 그런 리얼 초콜릿을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
마음도 심란하고 힘드니까 그게 저는 눈에 안 들어오죠. 그래서 제 옆에서 자기 장난감 팔았다고 울고 있던 큰 아이한테 먹으라고 줬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알았어요. 울다가 맛있는 거라고 하니까 딸이 한 입 먹더니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좀 전까지만 해도 울고 있던 딸의 환하게 웃는 모습을 보니까 그때까지 제가 가지고 있던 걱정이며 근심이 쑥 내려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저도 따라오게 되더라고요. 그때 제 머릿속에 정말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가능하다면 딸아이의 한박 웃음을 영원히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옆집 분에게 어디서 샀냐고 물어보고 곧장 그 샵을 찾아가게 된 거죠. 일본 분이셨고 그때 초콜릿을 처음 배우게 되었습니다. 배워서 팔아야 되겠거나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은 아니었어요. 아이를 웃게 해주고 싶다, 오직 그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때 그렇게 배운 초콜릿이 결국 저를 이렇게 세워준 거죠. 그렇다 보니 어느덧 초콜릿을 팔아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고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초콜릿은 저에게 단순히 사업수단이 아니라 고집과 정성과 사랑입니다. 실직하신 분, 폐업하신 분, 그리고 다른 어려움을 겪고 계신 손님들께 초콜릿을 포장해서 건네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누군가의 인생이 망했다고까지 생각하는 절망적인 순간에 제가 초콜릿을 건네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건 과거에 옆집 분이 제게 건넨 손길과 같은 것이었고, 또 제가 딸아이에게 건넨 손길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밑바닥 같은 절망에서 이렇게 세우는 건 결국 사랑이라고 확신합니다. 전 초콜릿티에로서 제 손으로 초콜릿을 만들어서 사랑하는 사람들의 입에 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든 초콜릿에 대해서는 이 영상 고정 댓글에 링크가 있으니까 들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과거에 저처럼 인생 밑바닥이신 분들이 지금도 계실 거예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부디 그냥 지나치지 마시고 힘내라는 응원의 말씀 한마디씩 꼭 부탁드릴게요. 이게 사랑인 것이죠. 분명히 많은 분들께 큰 힘이 될 거라 확신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사랑을 쌓기우는 다음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